안녕하세요. 제가 가을 특집으로 연어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연어와 가을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연어가 그 알을 이제 강 상류에다 낳잖아요. 거의 뭐 어느 정도 높은 뭐 그런 산 같은 이제 그 강의 근원에다 알을 낳는데, 그리고 새끼들이 거기서 자란 다음에 그 새끼들이 바다로 가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어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 크면은 이제 성체가 돼서 그 강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물이 있어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이 불을 불어서 연어가 이제 물을 거쳐 올라올 만큼 수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어가 올라오는 시기가 가을이고요. 그래서 가을이 이맘때 연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철이고요. 그래서 뭐 낚시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에서 보면 이제 많은 독수들이 있는데, 이 연어가 그 알을 낳고 나면 죽잖아요. 알 낳고 죽으면 이제 그 시체가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것들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독수리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연어가 죽은 시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생태계에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죽으면 그 영양분들을 이제 미생물들이 먹게 되고요. 또 미생물을 먹고 나면 그것을 먹은 조그만 더 큰 미생들이 먹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각각류들 뭐 여기서 뭐 민물새우나 뭐 그런 것들이 먹게 되는데, 그런 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자기 새끼들의 먹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어가 자기 몸을 뭐 이게 그 쳐서 그 강 상류까지 올라가서 새끼를 낳고 그만 두는 것이나, 자기 몸을 또 이렇게 뭐 희생을 한다, 남겨서 그 자기 새끼들이 먹을 것까지 제공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그 다른 그 생물에게까지 그 좋은 일을 미치나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 강이 이제 그 연어가 올라오는 강인데 굉장히 큰 강이고요. 그래서 좀 제가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이게 세크라멘토라는 곳인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그 캘리포니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죠. 주의 수도라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시에서 한 5분 운전해서 그 중심가에서 한 15분 정도면은 이런 곳이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그래도 굉장히 번화한 곳인데 그 10분 거리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나 생각하면서, 참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환경을 관리를 굉장히 잘했나 보다. 그래서 도시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연어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든 것 같아서 부러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이 있는데 물살이 좀 있고, 제가 이제 여기는 약간 그 얕은 곳이고,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뒤에 약간 연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같은데, 이제 저 일부러 이제 얕은 열물을 골랐고요. 그러면 연어 지나가는 것이 보이도록 이제 점점 이제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이 이제 얕아지고, 물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주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연어의 그런 고향까지 닿았고요. 이제 이 연어가 올라가야 할 이제 그 산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인공으로 한 부화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이제 연어가 이런 곳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살이 꽤 세요. 제가 영상을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서 그렇지 물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연어가 그 올라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왼쪽에 연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뭐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근데 뭐 제가 영상을 이제 연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어가 막 뛰어오르는 걸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요. 이제 그런 장면은 이제 끝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로 처음에 보여드리고 끝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어가 참 굉장히 연어가 큰 연어더라고요. 연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부화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어 알을 이제 부화시킨 다음에 그 새끼를 길러서 방류하는 곳이고, 그래서 연어의 종류가 40종류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큰 종류를 이제 그 길러서 방류한 곳이고, 그래서 이게 다 커서 돌아오는 곳인데, 제가 연어의 이날 참 비가 온 날이 있고 해서 좀 사진이 우중충한데 영상 찍다가 흠뻑 젖었고요. 제가 이런 노력을 들여서 영상 찍는 것 알아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어가 이제 그 상류로 올라와서 거의 그 부화장 입구에 도착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물반 고기반입니다. 엄청 이제 연어가 모여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자기들의 목적지에 다 다다라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연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영상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는데, 연어가 그 민물로 와야 하잖아요. 이제 바닷물에서
몸을 키운 다음에 민물을 올 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뭐 민물에만 살든지 바닷물에만 살아야지 이게 양쪽을 다 사는 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어가 몸에서 그 강을 따라 올라올 때가 되면 민물로 올라올 때가 되면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강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일단 강으로 들어오면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목적지인 그 알을 낳은 곳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알을 먹지 않고 바위상 식사를 하지 않고요.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입구에서 몸이 다른 이제 그 연어들이 뛰어오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저기 그 높이가 연어 한 4m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어가 지금 크기가 이 큰 연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크면 1.5m, 굉장한 크기죠. 그렇지만 4m를 쉽게 뛰어오르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사람이 땅을 그 딱딱한 땅을 딛고 그걸 뛰어오르는 것도 그렇게 뛰어오르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 유체를 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유체를 치고서 반 탄력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연어의 몸이 그렇게 점프해서 특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천장 좀 찍어가지고 그래도 어렵게 고른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연어가 이렇게 높은 곳을 어떤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몸이 특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연어 부모님도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저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또 신앙적인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자기 속에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머님들은 정말 몸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사랑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라는 말을 저희는 쓰는데 그게 좀 어려운 말 쓰네. 그런 게 예수님께서 원래 그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있는데 연어가 제가 좀 확대 해석은 하지만 연어가 어떤 알을 낳기 위해서 어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생리적 현상을 쳐서 사실 연어가 올라온 것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연어가 알을 낳고 나면 죽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저렇게 열심히 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변화시키시듯 생리적인 변화 일으키시듯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누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무서운 형틀인데 그걸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죽음을 아시면서 가는 걸 보면서 참 조그만 것이지만 참 자연에서도 사랑에 의한 속성 속에 이러한 좀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어가 이렇게 잘 뛰어오른 몸으로 특화된 걸 보면서 참 연어의 삶이 삶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또 다른 점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어가 바다에서 몸을 이렇게 살찌우는 것이 이런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그렇게 3년 5년간을 그렇게 살찌운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다른 물고기들 잡아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힘을 이렇게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야 목적지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어가 그렇게 열심히 몸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서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목표를 향해 뛰어오려고 하는 걸 하면서 참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해서 하는 그런 연어의 그런 모습 속에 좀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신앙적인 면을 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마지막 우리 본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본 고향. 연어가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고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에덴이 이제 저희들의 원래 이 땅에서 고향이고 이제 그건 없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갈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신 후에 하늘에 가셔서 우리가 갈 집을 이제 마련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야 할 정말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가지만 우리 삶을 쳐서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 이런 장애물도 많잖아요. 그 저희 뭐 이런 말씀하기 그런데 참 세상 가운데서 그 신앙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어가 뛰어오르듯 그런 준비를 거쳐서 그런 본향을 향해서 고향을 뛰어오르는 속에서 연어에게 참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3부작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3부작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연어의 그 첫 번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제 시청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지만 또 이렇게 좋아요, 특별히 더 구독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